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 선사 40개를 금융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중국의 정유사도 금융 제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해상 봉쇄가 되고요. 연료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마 올해 수억 명이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일단 중국 내 모든 기업이 줄부도가 나는 거고 중국의 선사 40개가 보유하고 있는 뭐 컨테이너 선박, LNG 선박, LPG 선박, 유조선 뭐 많죠. 온갖 종류의 선박이 있을 건데 그게 수백 척이 될지 수천 척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중국의 해운 회사들이 또 다른 선사에서 배를 빌려온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선사들한테 그런 것까지 하면은 뭐 만 척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해운 회사가 달러 금융망에서 빠져버리면은 달러 송금을 못하니까 입항료를 송금을 못해요. 그러면 전 세계 항구에서 입항이 중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원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어요. 왜냐하면 입항을 해야지 뭐 보급을 받든지 할 건데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선박들이 올스톱되고 해상 봉쇄되고 식량 공급이 안 되고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하면은 중국은 몇 개월 안에 파산을 할 수도 있다. 몇 개월 안에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작년에 전국적인 대규모 홍수가 났는데요. 그때 핵미사일 기지들이 완전 수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 우주군이 중국 핵미사일 발사 코드를 탈취해 가지고요. 싹 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핵미사일은 미 우주군이 발사를 해야지 중국의 핵미사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의 핵미사일을 쐈어. 그래가지고 북경을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싸그리 다 홍수 때 수몰돼 가지고 뭐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그 드라이기로 말리면 못 쓰는가? 드라이기 한 100만 대 들고 와가지고 에어 드라이기 있잖아요. 헤어 드라이기 그걸로 이게 그 애들 그 저기 뭐 한 100만 명 돌아서 가지고 핵미사일 쭉 이렇게 말리면 쓸 수 있지 않나요? 못 쓰나?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뭐 안에서 터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자, 삼성 반도체 노조가 파업하면요 이재명 정권 붕괴됩니다. 주가 폭락하고 2,500만 개미들이 이재명이 때려 죽이자 뭐 그러겠죠. 삼성이 지금 대장주인데 대장주가 폭락을 하면요 뭐 이재명 끝나는 거죠. 이재명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간탄하면 끌려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민노총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삼성 뭐 현대차 삼성이 전 사업장에 로봇을 투입하는데 반도체 공장도 이미 90%는 그 자동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뭐 이번에 파업하면은 싸그리다 그냥 다 잘라버리고 너 뭐 파업을 해 하려면 해 다 자른다. 그리고 전부 다 로봇으로 투입한다. 뭐 그래야 되니까 뭐 현대차도 지금 로봇 투입한다 그러고 뭐 현대제철, 포스코 뭐 등등 전체적으로 로봇을 투입하니까 진짜 금속 노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중국 전역에서는 이제 진짜로 공산주의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때려 죽이고 다 빼앗자. 공산당을 때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 가지자. 그런 공산주의 혁명이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화물연대가 이재명이 탄핵 투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좌파도 이재명에 지금 짜증을 내고 있고요. 미군이 한국을 육해공 해병대 국제 정비창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함정도 여기 와서 수리받고 그 전투기, 헬기, 수송기 뭐 많죠. 뭐 그런 비행기도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서 수리를 받고 그리고 그 전투기 엔진, 항공기 엔진도 한국에서 수리를 받게 되면은 그 항공기 엔진 설계도가 한국에 넘어오는 거고 기체 설계도가 한국에 넘어오니까 한국이 항공 뭐 엔진 이쪽 우주 분야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본도 그냥 나가리 되는 거고 저기 중국도 나가리 되는 거고
그리고 저기 러시아도 나가리 되는 거고, 동북아시아에서 만주는 동북 삼성은 이제 한국에 붙이는 거고, 이제 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국어로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요즘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한국 소식,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대북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저희가 발송을 하는데, 그럼 이거 조총련도 듣고 북한 주민도 듣고 만주동포도 듣고 뭐 단파 라디오만 가지고 있으면 다 들을 수가 있죠.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한테 대북 방송 후원을 또 해주실 분들은 이 책을 사주시면 됩니다. 책을 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올컬러 사진첩, 이게 16만 원인데요. 이거를 현금으로 사주시면은 이 수익금의 일부가 저희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대북 방송 비용으로 또 전용이 됩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요. 010-2609-2023번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미국에도 책이 있어서 현지에 우편 요금 조금 지불하시면 발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청계광장에 나오시면요, 광화문 청계광장에 오시면은 채널 A 맞은편입니다. 여기에 6.25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민노총 집결 장소인데 저희가 뺏어버렸어요. 현장에서도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그 책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사시면은 수수료 40%가 교보문고로 가니까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현금으로 사주시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뭐 그게 나을 겁니다. 예. 자, 지난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반중 운동하고 대북 방송 해가지고 북한, 중국을 동시에 무너뜨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리고요. 지난 7, 8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소식을 전하는 미주 한인 매체 우리 NMP 뉴스라고 있죠.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 정유업체 흥리, 석유화학, 다롄 정유소에 금융 제재를 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란의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한 해운회사 40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에포크 타임스에도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미 재무부의 금융 제재를 당한 흥리 석유화학은 중국의 세계 2위 넘버 2 정유소인데, 달러 거래망에서 퇴출되므로 미국,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동남아시아 등에서 원유 수입이 중단됩니다. 이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요, 파이프라인이 굳어져서 공장 전체 가동이 중단됩니다. 이게 한번 중단되면요, 나중에 다시 가동하려고 하면 파이프라인 다 뜯어야 돼요.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돈이 뭐 몇 천억이 들지 몇 조가 들지 모른다. 그리고 달러가 거래가 안 되면 이미 생산해 놓은 화학 제품도 해외 수출이 막히게 되므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럼 위안화로 거래하면 되잖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금융 제재를 맞으면요, 이 업체와 거래하는 모든 은행, 모든 업체는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업체에서 기름을 받아 쓰는 뭐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거기도 싸그리 다 미국이 제재를 때리려고 하면 다 제재를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정유사가 이제 원유가 안 들어오면요, 중국이 전략 비축유를 여기다 제공을 하고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전략 비축유가 점점 더 빨리 고갈되겠죠. 제가 미 재무부 공식 사이트에 가가지고 보니까 주말이라서 그런지 아직 제재
뭐 선박이나 제재 회사 명단이 다 올라오지 않았더라고. 지금 제재된 선박은 19척인데 대부분 다 국적이 홍콩이나 중국입니다. 예. 뭐 케이맨 제도, 마샬 제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중국 회사들이 이제 국적을 세탁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올리는데, 국적을 섬나라로 등록한 중국 선박이거나 다른 회사 선박을 용선 대여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지금 해운회사 명단은 안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또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도 미 재무부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은행에 원유 대금을 송금한 중국 국책은행 두 곳도 곧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금융 제재를 지금 해운회사가 40개를 당했는데 이게 여파가 어느 정도 퍼질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구항해학과를 졸업하고 상선, 그러니까 유조선, 케미칼 탱커 이런 데서 4년을 항해사로 근무했습니다. 2등 항해사까지 했고, 해운회사에서 이 탱커들, 이 유조선들 이거 운항 업무를 했고, 또 30만 톤짜리 VLCC를 싸게 빌려주고 뭐 비싸게 이렇게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빌려주는 이런 업무를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차터링이라고 합니다. VLCC 차터링을 뭐 또 몇 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유조선 뭐 요쪽은 제가 빠꼼히 전문가인데, 그래서 제가 요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예. 이란에 원유를 수송한 유조선을 보유한 중국의 해운회사 40개를 미 재무부가 금융 제재를 했는데, 이 경우 이 40개 해운회사가 달러 거래망에서 퇴출이 되죠. 그런데 유조선을 운항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중국의 해운회사들은요, 대부분 정부가 소유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 국영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들은 유조선 말고도 컨테이너 선박, 벌크 선박, LNG 선박, 뭐 LPG 선박, 뭐 케미칼 탱커 등 다양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척만 해도 400척이고 각 회사가 100척씩 보유하면 4,000척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다른 데서 배를 빌려 와가지고 돌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용선 혹은 차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배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중국이 자기 나라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 해운회사들한테 야, 돈 줄 테니까 배 무조건 중국 조선소에 배 만들어 해가지고 배를 뭐 그냥 엄청나게 뭐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00척이 될지 뭐 10,000척이 넘어갈지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원체 뭐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하니까 모르는데, 자, 지금 이 선박들이 다른 항구에 입항을 하기 위해서는요, 달러로 입항료를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러로 선박 보험증서, 화물 보험증서 이런 것도 발급을 받아가지고 입항하기 전에 그 항만 당국에다가 사전에 팩스를 보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대리점에서 해주죠. 입항료가 입금이 안 되고 보험증서를 이렇게 제출하지 못하면 입항이 거부되겠죠. 그리고 이 해운회사들하고 거래를 하는 은행, 또 제재를 받고 거래를 하는 대리점이나 거래를 하는 그 성급이나 거래를 하는 저 보험회사나 전부 다 금융 제재를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 해운회사들하고는 아무도 거래를 안 해. 그러니까 대리점이 이 배가 입항하는 수속도 안 밟아줘. 그리고 이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 안 받아줍니다. 예. 보험도 안 받아줘. 그러면 이 배는 유령 선박이 되고, 입항을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입항을 해야지 기름도 받고 뭐 식량도 싣고 물도 싣고 맥주도 싣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항해 중인 선박들은 물자를 보급을 받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어디 기착을 하려고 하니까는 아이 미안해 못 들어와. 너희 회사가 제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너희 회사하고 거래를 하면은 우리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아서 미안해 못 들어와. 이렇게 되니까 식량을 공급을 못 받아 가지고, 혹은 뭐 기름을 공급을 못 받아 가지고 이 선박들이 해상에서 그게 수백 척이 될지 수천 척이 될지 뭐 만 척이 넘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이 해운회사 40개하고 연결돼 있는 이 선박들이
전부 다 해상에서 올스톱되고 선원들은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습니다. 물론 뭐 낚시를 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낚시를 도대체 얼마나 해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그 선원들 20명 30명이 그거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 해운회사 40개에 소속된 그 선박들은 그냥 유령 선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 40개 해운회사에 거래한 전 세계 선박 대리점이 있죠. 그 선박 연료유 공급업체, 선박용품 공급업체 이런 데 미수금이 많이 깔려 있다고. 조금씩 미수금을 남기는데 그 미수금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 협력업체들이 전 세계 대리점이고 뭐고 협력업체들이 다 돈 떼이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안화로 받으면 되지 않냐? 위안화 거래가 안 된다고. 금융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이 업체한테 돈 받으면 돈 받는 위안화로 받든 뭐 루블화로 받든 받는 업체도 그냥 금융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시마이 사요나라 그냥 땡땡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제재를 당한 중국 해운회사 소속 컨테이너 선박이 있다면요, 입항료를 선입금을 못하면 입항이 거부되겠죠. 그럼 이 해운회사는 전 세계 화주로부터 클레임을 당해가지고 망하겠죠. 그리고 중국 배들이 싣는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인데 중국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배에다 실었는데 이게 배가 입항을 못해가지고 이 화물을 못 받았어. 그러면 화물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렇게 선적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한테 클레임을 걸겠죠. 그러면 중국에 있는 모든 그 업체들 뭔가 제조업을 해가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전 세계에서 클레임이 다 걸린다고. 그건 망하겠죠. 그러면 그 업체가 자기들이 클레임 먼저 받고 소송 비용 이게 주고 해운회사에다 하면은 그 되겠습니까? 그 망하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소송 당해가지고 뭐 물건을 제 날짜에 납품 못하니까 클레임 당해가지고 망하는 거고, 중국 해운회사 다 망하는 거고, 그 식량 실으러 갔는데 입항 안 되면 식량을 실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니까는 유령선박 되는 거고 굶어 죽는 거고, 식량 안 들어오니까는 중국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는 거고, 전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이 안 되니까는 뭐 그냥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냥 싸그리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를 당한 이 회사는요, 이 선박을 고철로 팔 수도 없고 중고 선박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도 없어요. 안 팔리지.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해운회사가 만약에 다른 회사의 배를 빌렸잖아요. 그러면 돈을 송금을 못 해주니까 배를 빌려준 회사도 같이 망하는 거야. 돈이 물려가지고. 뭐 그 업체들도 다 줄줄이 소송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빗발치면서 중국에 배를 빌려주거나 뭐 중국에 물건을 뭐 이게 이제 주문을 했거나 뭐 이런 업체들, 하여튼 중국하고 연결된 업체들은 싸그리 다 망한다고. 뭐 소송 뭐 당해가지고 소송하고 뭐 변호사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싸그리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없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수입을 못하면 중국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해야겠죠. 뭐 이래 되면 대량하사, 대량동사 그냥 끝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미 재무부가 이란에 원유 대금을 송금한 중국의 국책은행 2곳을 제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은행 명단, 아직적으로 공식적인 명단은 없는데 여기저기 소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인민은행, 공상은행이 이란에다가 뭐 송금을 원유 대금을 송금했기 때문에 금융 제재를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은행이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인해서 달러 금융망에서 퇴출당하면요, 중국 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거래를 하므로 이 은행과 거래한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두 업체가 달러 거래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건 팔고 수입 뭐 대금을 못 받겠지.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중국의 업체들 무역이 뭐 올스톱 되는 거고요. 중국 전체가 줄부도 나는 거고, 중국의 해운회사들이
제재를 당하면 뭐 해상 봉쇄 효과가 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중국에 있는 은행들 다 망하는 거고 뭐 부동산 싸그리 다 망하는 거고 중국의 전자업체들 어? 물건을 돈 받고 물건 수출하기로 했는데 배들이 뭐 중간에 물건 싣고 가다가 입항을 못하고 올스톱 때문에 전부 다 클레임 당하는 거고 그냥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 업체에다가 주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 공장이 있거나 중국 업체와 거래가 많은 한국 업체들은 돈 다 물리겠죠. 돈 떼이겠죠. 그러면 줄부도 나거나 실적이 바닥을 치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겠죠. 이 경우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한국의 개미들은요, 강제 청산을 당해서 알거지가 됩니다. 이재명을 때려 죽이자는 여론이 형성될 거고, 연기금 동원해서 주가 부양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중국의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다 털려가지고 250만 장 DVD 250만 장 분량이 유출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 우주군이 중국의 핵미사일 발사 코드 암호 체계를 모두 해킹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 중국의 핵미사일들이 먹통됐고, 핵미사일만 먹통됐겠습니까?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싸그리 다 해킹을 했겠지 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중국 전역의 대홍수 때 중국의 핵미사일 기지들이 모두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저 뭐 수밀문, 뭐 방수문 이런 거 안 되나 봐 얘들. 되는 게 이상하겠지 뭐, 차이나니까. 원래 카탈로그 성능하고 실제 성능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이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의 핵미사일 기지들이 전부 다 수몰돼가지고 사이로가 다 땅속에 있잖아요, 지하에. 그게 다 수몰돼가지고 전부 다 물에 다 잠겼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미사일 끄집어내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려야지. 저 애들 뭐 한 100만 명 동원해가지고 드라이기 100만 개 100만 개 동원해가지고 말리면 되겠네. 그 알리테무에서 뭐 공짜로 주더만 드라이기. 응? 그 중국에 드라이기 남아 돌잖아요, 헤어 드라이기.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핵미사일 한번 말려보라고. 말려가지고 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안에서 터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스촨성 있죠, 스촨성. 대규모 지진이 나가지고 중국군이 지하 군사 시설에서 뭐 슈퍼 솔저를 만들던 것들이 모두 박살났다고 합니다. 미국이 스텔스기로 때린 건지 자연 지진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린 놈이 말이 없고 맞은 놈도 말이 없으면은 뭐 모르지 뭐. 자, 이거는 칸중국 코리아입니다. 저기 유튜브 칸중국 코리아 가서 보시면 돼요. 중국 소식을 보실 때 칸중국 코리아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1위안 식사가 등장했대. 1위안이면 200원입니다. 200원. 중국 소비 붕괴, 경제 혹한기 시작됐다. 홍콩 붕괴 신호, 가게 줄줄이 폐업, 외환 기금까지 손댔다.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며칠씩 굶어가지고 길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1위안 200원짜리 식사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막 이렇게 뒤져먹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음식이 쟁탈전에 치열하대요. 자, 대기근이 왔다. 중국인 풀까지 먹는다. 그리고 이제 하루 한 끼도 못 먹는다. 중국 5위안 생존 시대. 하루에 5위안이면 1,000원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해운회사들이 대대적으로 금융제재를 당해가지고 중국의 상선들이 모두 운항 중단이 되면요, 연료 및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될 거고, 중국 내 모든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올해 연말까지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중국의 인구가 현재 뭐 5억에서 6억 명이라고 하는데, 연말까지 뭐 한 3억 명 이상 더 죽을 수 있겠죠. 뭐 굶어 죽는데 뭐 순식간에 굶어 죽는 거지 뭐. 중국 백성 절규 살 수가 없다. 중국 경제 막다른 길, 대공황 밀려온다. 매출이 0원. 하나도 안 팔린 게 현실이다. 가게 90%가 폐업됐고 중국 전역에서 상권이 다 망하고 있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던 광동 공장들이 90%가 셧다운됐고, 뭐 겨우 한 10% 남았는데 상선들이 그 마비되면요, 그러면 나머지 10% 남은 것도 망하는 겁니다. 경제가 30년 후퇴했다. 대공황 시작됐다. 중국인들 굶주림 폭발, 길거리 음식 쟁탈, 경제 전면 붕괴, 살 길이 없다. 자, 이거는 유튜브 채널 중국의 민낯에 올라온 그 영상입니다. 중국 내부를 보시고 싶으면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세요. 제가 출처는 남겨드립니다. 800원 도시락 충격, 청년들 굶어 죽는다. 대만 기업 엑소더스, 폭망한 세계 공장, 병원 통제 불능, 매미 변이 대폭발,
코로나가 아직도 이게 돌고 있대요. 초등학교 5천 곳이 연쇄 폐교, 최악의 청년 실업 생지옥, 상하이 경제 심장 붕괴. 대기업도 월급이 안 나온대요. 뭐 공무원도 월급 안 나오고 당연하고, 군인도 월급 안 나오고, 저 공안도 월급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예비역 군인들은 그 군인 연금이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데모하고 지금 폭동 일으키고 난리 났고, 가짜 돈 위안화 최후. 가짜 위안화가 그래 많이 돈답니다. 무너지는 중국 통합해권. 자, 시진핑이 배신자 몰살, 잔혹한 내전 발발, 뭐 친강 및 12명을 시진핑이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12명의 관리를 독극물로 주사해가지고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친강이 뭐 누군지 의미가 없어요. 저런 놈들이 어떤 놈인지, 뭐 얼마나 센 놈인지 의미가 없는 게, 죽고 죽이다 보면은 그럼 나중에 뭐 시진핑이 혼자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세계의 공장 몰락 3억 명 대탈출, 길거리에 널브러진 굶어 죽은 시신들. 지금 요거는 유튜브 채널 중국의 진실입니다. 요 가서 보세요. 중국에 널브러진 굶어 죽은 시신들. 그리고 이제 사찰부터 은행까지 무장 경찰이 전면 봉쇄. 왜냐면 돈을 다 삥 뜯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은행에 저금하면요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찰이 돈이 많거든. 헌금을 하니까, 그 시주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돈을 다 뺏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공의 노골적인 돈 뺏기, 민중 반란 터졌다. 뭐 매미도 창궐하고, 뭐 로나 변이, 코로나 변이가 또 창궐해가지고 모든 백신이 무용지물이랍니다.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화장장이 완전히 마비됐고, 중국 제조 허브의 파멸, 2만 개 기업 탈출, 일자리 1,300만 개 증발, 물류 무역 항공망 연쇄 붕괴, 하룻밤새 지옥으로 추락한 대륙,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인 쫓아낸다. 스파이 체포하고 범죄 네트워크 완전 괴멸시키고, 배고픔에 분노한 기아 혁명 발발. 여기서 기아라는 것은 그 야구 뭐 롯데 삼성 기아 할 때 기아가 아니고, 굶어 죽어서 배가 골아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고픔에 분노한 기아 이러니까, 기아? 뭐 거기도 기아 타이거즈가 있어요? 기아차가 있어요?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간혹 가다가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죠. 롯데, 기아, 삼성 뭐 야구팀이 아니고 굶주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시진핑과 중국 무너뜨릴 3억 명 봉기. 중국 전역에서요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다 때려 죽여 빼앗아 먹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수출을 해야 돼. 총기도 약탈을 하고, 그 또 약탈한 총기 가지고 사람들 쏴 죽이고. 그때 5.18 때 사람들 총으로 많이 맞아 죽었는데, 그 시신에 보면은 그 총기의 그 구멍이 M16이 아니고 그 카빈 소총인데, 카빈 소총은 뭐다? 군인들은 M16을 들고 있었고, 카빈 소총은 그 무기고에서 약탈당한 총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죠. 5.18을 중국에 수출해야 된다 지금. 천안문 초비상 경계, 민중 반란 터졌다. 무장경찰 급습, 전원신분증 강제 검문. 지금 북경을 포위했대요 지금. 제82 집단군하고 공안하고 정면 충돌, 베이징 항복판서 유혈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베이징 덮친, 피해 학살 보복, 반란군 봉기, 대혁명 임박했나, 하늘에서 뿌린 죽음, 독극물 드론 공포. 드론이 지나가면서 하얀 가루를 뿌리는데, 그러면은 폐가 다 상해가지고 백폐 현상, 폐가 하얗게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다 죽는데, 지금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와르르 무너진 중국 고속철도, 철근 없고 콘크리트는 순두부처럼 휘어지고, 순두부 공정이라고 그래요. 화장터, 장례식장 긴급건설, 다시 세워지는 격리소, 죽음의 재앙 오나. 4억 명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중국 유령도시가 폭로한 대붕괴 사태, 베이징 전면 봉쇄령 떨어졌다. 무장급습 및 완벽한 신분 통제방, 2년째 월급 영원 충격, 중국 병원 연쇄 파산 대폭발, 가짜 과일들, 뭐 가짜 농수산물 먹고 죽어나간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요. 순두부 콘크리트, 산사댐 균열 사태, 4만 1,000개 수력발전소 시한폭탄 돌변, 칼부림 폭탄 방화 동시 폭발, 통제불능 완전히 미쳐버린 중국. 연료유가 부족하면은 포크레인 트럭 등 이
올해도 이게 뚝이 터지고 하겠죠. 홍수 나면. 그러면 뚝을 복구하려면 포크라인이나 트럭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이 없으면요. 중장비 가동이 안 되므로 터진 뚝을 복구할 수가 없게 되고, 상류에서 뚝이 하나가 터지면은 하루에 뚝, 저수지, 댐 등이 도미노처럼 터지게 되면 도미노. 그리고 상류에서 뚝, 저수지, 댐 등이 하나가 급작스럽게 무너지면은 그게 이제 쓰나미가 생기겠죠. 그 파동이 하루의 댐을 때려가지고 안 그래도 부실 공사인 댐에 큰 충격이 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댐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홍수 때 중국의 핵무기 시설들이 모두 수몰됐다고 하고, 핵미사일 발사 코드는 미 우주군한테 털렸다 그러고, 알만하죠. 이제 중국 고층 아파트 빈민촌으로 전락. 요거는 중국의 포커스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가서 보세요. 1억 3천만 채 방치, 집값 80% 폭락, 전 연령대 도론사 폭증, 3차 백신의 끔찍한 재앙이 시작됐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고 나니까 심장병으로 죽고, 뇌졸중으로 죽고, 뭐 암으로 죽고, 에이즈로 죽고, 사람들이 수억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길 가다가 급사, 자다가 사망, 중국 덮친 의문의 죽음 파동, 광둥성 핏빛 대폭동 발발, 비밀 화장장 끔찍한 참극 폭로.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운회사 40여 개를 금융제재를 가해가지고 40개 해운회사에 소속된 수백 척 혹은 수천 척의 선박이 올스톱 가동 중단 들어가면 식량 부족, 연료 부족으로 더 빨리 망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투자를 했거나 공장이 있거나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빚을 내서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은 강제 청산 당하게 되므로 중국과 연결된 기업들이 대부분 망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도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많이 망할 겁니다. 중국 내 친중 세력들이 한국 내 친중 세력들, 걔들이 중국하고 다 비즈니스를 하거든. 그러니까 걔들이 연쇄적으로 망하게 되고 자금줄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이재명은 1억 명을 지금 뭐 무비자로 받아준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실업자 및 거지들 1억 명을 한국에서 받아주면은 지금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일자리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먹을 식량도 없는데 1억 명을 받아가지고 그 거지 새끼들, 난민들 1억 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재명이를 안 끌어내리면 그 난민이 어디로 가요? 전라도로 간다. 전라도 주민들 집단 강간당하고 뭐 소매치기 당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전라도 주민들이 들고 올라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딸 자식들 집단 강간당하고 그래요. 전라도 주민들이 들고 올라야 된다. 자, 삼성전자 노조 집회 날 파운드리 생산 58% 급락, 파업 우려 커져.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조는요, 성과급 40조 원을 주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18일 동안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파업하는 순간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고 삼성전자와 연계된 회사들 주가가 줄줄이 폭락하겠죠. 코스피가 대붕괴가 됩니다. 빚내서 투자한 수백만 명, 지금 2,500만 명 정도가 지금 이 투자를 하는데, 2,500만 명이 대부분 다 강제 청산되고 알거지가 되겠죠. 전 국민이 이재명이 때려 죽이자 이재명 파기환 송치심 재판을 재개하라고 아우성 칠 것이고,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당선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간타나무에 끌려가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전원 체포가 되고 국회가 세안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업하면 전부 다 잘라버리고, 반도체 공장도 전부 다 로봇, AI 자유공장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전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이래 되면 이제 삼성전자 노조 없어지고, 현대차 노조도 없어지고, 금속 노조 싸그리 없어지고, 진짜 로봇으로 다 대체되면요, 그러면 진짜 금속 노조가 되는 거야. 금속 노조, 로봇 노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제철도 다 자르고 있고, 포스코도 로봇으로 다 바꾼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파업하는데 전부 다 잘리고 있다. 장동혁 CU 편의점주 삼성주주 노동법 피해자다. 지금 대통령은 뭐 여성 생리대까지 미주알 고주알 하던 사람이 지금 눈 감고 있다. 우리 이장님 어디 갔어요? 이재명 이장님 어디 갔냐고. 지금은
어, 지금 그러고 있죠. 이재명이가 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다 했는데 지금 왜 이거는 뭐 노조들 파업하는 걸 한마디도 안 합니까? 자, 노조 40조 성과급 투쟁 500만 주주 직결. 지금 삼성 평택 캠퍼스는 그 주주들하고 노조원들하고 지금 뭐 완전 대치를 하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 반도체 노조원들은요 평균이 연봉이 1억 2천만 원인데 40조 원 성과급을 내놓으라고 하자 500만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500만 명이 이재명이 끌어내리자고 하면 여론이 바뀌겠죠. 삼성이 삼성 주가가 폭락하면요 한국 코스피 완전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들이 대부분 삼성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연기금 다 손해 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노후자금 다 박살나는 거야.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진짜 멍멍이 되는 겁니다. 삼성 노조원들이 이재명 회장과 경영진들의 사진을 땅바닥에 놓고 밟고 다니는데요. 그 사진에 그 눈에다가 구멍을 뚫고 칼로 찍고 이재용 회장 집 앞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이 새끼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빠지면요. 중국 업체들이 삼성 물량을 가져갑니다. 결국 민노총 소속인 삼성 반도체 노조는 중국 지령을 받고 연봉 인상을 핑계로 파업을 해가지고 삼성 반도체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재인 때는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죠. 한동훈 이복현을 앞세워가지고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19개 혐의를 씌우는 등 다 무죄 나왔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질질 법정에 끌고 다니고 감옥에 쳐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삼성이 그때 망할 뻔했어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화웨이 등이 시장을 가져가겠죠. 그렇게 공작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진짜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검사 시절에는 그 뭘 했습니까? 그 국정원 직원들, 뭐 경찰, 뭐 저기 우리 공안 직원들 있죠. 그 기무사 직원들 1000여 명 수사해가지고 200명을 구속시키는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검찰총장 할 때는 또 뭐 했습니까? 이재용 회장 감옥에 쳐놓고 질질 끌고 당기고 뭐 그랬고 19개 혐의 씌웠는데 전부 다 무죄 나왔고, 그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기소거리 안 됩니다. 기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검찰총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양승태 대법관 47개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관하고 대법관들 뭐 13명 해가지고 그래가 싸그리 다 옷을 벗겨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전부 다 잘리고 좌파 대법관이 그 김명수 체제가 들어서게끔 우리나라 법원이 빨갛게 물들게 만든 게 누구야? 그게 검찰총장 윤석열이었다.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놈들한테 자기가 칼 맞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출세하는 것 같지만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 모가지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 윤어겐을 하지만은 검찰총장 윤석열 때는 반국가 세력의 행동대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고 그 결과 자기가 그 부메랑에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내란범이 돼 있고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 해코지 하면 안 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자기 눈에 피눈물 나고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도둑질 하면 안 되고 권력 좀 준다고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죄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쳐놓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해주고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때 망할 뻔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망했으면 화웨이 등이 시장을 가져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공작을 했어요. 문재인 때는. 지금은 이재명이는 삼성전자 노조가 문재인 때 생겼죠. 그 이재명이는 또 삼성 저래가지고 삼성 반도체 못 만들게 해가지고 중국의 미국의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차질 빚게 만들고 그러고 삼성 반도체가 무너지면은 그 시장을 누가 갖고 가요? 중국 업체들이 갖고 가게끔 그렇게 공작을 하는 겁니다. 자,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될 것이다. 구치소 의청 머지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미 국무부에 가가지고 국무부 차관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존 밀스
차관보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뭐 언론에 안 나왔는데 만났겠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에 가서 미 국무부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고 귀국한 후에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것이다. 민주당이 구치소 의원총회도 머지않았다 등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고 판사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충청도 출신인데요. 그 충청도 특유의 그 있잖아요. 그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우리 충청도 어르신들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인데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세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이재명 제거 계획을 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 자, 노동계는 집회 중 화물자동차 죽음은 대통령하고 장관이 책임지라고 하고 있고, 또 CU 편의점은 하루에 25만씩 전량을 폐기한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제조사, 점주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고, CU 편의점 주인들 중에는 이재명의 지지자도 있을 거고 중도도 있을 거고 전라도 사람도 있겠죠. 전부 다 대가리가 깨진다. 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 중에도 중도도 있을 거고 지지자도 있을 거고 이재명의 지지자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을 거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을 건데 전부 다 대가리가 깨진다. 화물연대가 노동 분쟁을 이재명 탄핵 투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뭐 그렇게 협박을 하고, 외환보 유고 89%가 유가증권이고 지금 유동성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재명의 뒤지라고 통화사포 거절했고요. 지금 뭐 환율 방어 지금 총체적 위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외국 기업은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짐을 싸고 있고요. 대기업은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하면서 협력 업체와 계약을 다 줄줄이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등 협력 업체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가지고 협력 업체들까지 원청업체 사장 회장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이거 임금 올려달라 하면은 올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뒤로 싹 빠졌죠. 그러면서 야 그 노조가 100개가 있으면은 야 그 노조들끼리 한 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장하고 협상해. 지금 그렇게 뒤통수를 쳤다고. 그러니까 노조들이 야 뭐야 이거 하면서 이재명이 탄핵시키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죠. 해외로 옮기고 한국에 있는 공장은 야 문 닫아버리고 전부 다 인공지능 AI 로봇 다 도입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줄줄이 일자리가 지금 마르고 있고, 억대 연봉 받던 현대제철 노조 파업하다가 전부 다 백수됐죠. 현대차 노조 파업하면 전부 다 그 로봇으로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 노조 이번에 파업하면은 돈 1억 4천만 원씩 연봉 받던 거 그걸로 쪽 나는 거고, 삼성은 파업을 하면은 전부 다 로봇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손해를 봐도 얘들하고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현대제철은 이미 구조조정을 했고요. 포스코도 대규모 로봇을 투입하고, 현대차는 2030년까지 로봇을 투입하고, 삼성전자는 전 사업장에 로봇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금속노조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은 베트남에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베트남 가가지고 쌀국수 먹고 있다. 혼밥 하다가 걸렸다. 김혜경이 표정을 보세요. 김혜경 표정. 야,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남편이 뭐 국빈 방문한다고 하니까는 뭐 좋다고 뭐 좀 폼 좀 잡을 줄 알고 갔는데 이거 뭐 하고 있나? 야, 씨, 이 새끼 뭐야? 뭐 그런 표정 아닙니까? 나 완전히 X 됐구나. 그런 표정이죠. 자, 이재명이는 점점 끝나고 있고, 민주노총도 이재명이한테 불만이 많아가지고 저 끌어내자, 탄핵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미국은 저 중국을 가둬놓고 이란도 가둬놓고 저렇게 해상 봉쇄해가지고 그냥 피를 말려 죽이는 거고, 탈탈 털어가 죽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기름 사러 간 그 중국의 유조선들은 뭐 한다? 입항이 안 되지. 그러면 중국은 식량을 사든 뭐 유조선을 뭐 기름을 사든
전부 다 다른 나라 배를 빌려야 되는데 누가 중국에다 배를 빌려주겠어요. 무슨 일이 당할 줄 알고 미국한테. 그러니까 저렇게 해상봉쇄대가 망하는 거고. 자, 한국에서는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이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이렇게 우산혁명 이 집회가 3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미국 여성은 누구다? 천조국 발행이 뭐 지금 이게 우산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게 뜨거운 햇빛을 막아줘가지고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사진 찍을 때 엄청 멋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전한길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할 그 유대인 사진전 그 액자 그거 10개를 지금 그 전한길 뉴스에 그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지금 없고 그 밑에 그 PD하고 직원들이 있던데 일단은 전달을 해주고 왔으니까 뭐 며칠 있다가 방송을 한번 하든지 해야죠. 자, 동아시아 지도 뒤집음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은 전략적 중심축이다 뭐 지금 이렇고요. 자, 주한미군 한국은 권역 지속 지원 거점 미군 자산 정비 확대 추진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반도가 보니까 일본도 견제하기 좋고 러시아도 견제하기 좋고 중국도 견제하기 좋고 여차하면 만주를 먹기도 좋고 여차하면 뭐 필리핀이나 대만까지 내려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요충지라 이거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 공군, 육군, 해병대의 모든 헬기, 전투기, 각종 수송기 등의 기체 정비를 한국에서 한대요. 그리고 엔진 정비도 한국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이 시장이 연간 50조 원인데 이 자금을 한국한테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체 설계도 설계도가 넘어오겠죠. 그리고 엔진 설계도가 넘어오겠죠. 설계도가 있어야지 뭐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 놓고 뜯고 맛보고 씻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엔진 기술이 한국에 넘어오고 미국의 헬기 제조 기술 뿐만 아니라 뭐 전투기 설계도도 한국에 넘어오고 뭐 수송기 설계도도 넘어오고 싸그리 미국의 항공 우주 기술이 한국에 다 넘어온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 해군은 함정 수리를 한국에서 하면서 연간 20조 원의 자금을 한국에 뿌립니다. 매년 미군 장비 수리만 한 70조 가량이 한국에 떨어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미군의 항공기, 기체 설계도, 엔진 설계도 등 첨단 기술이 한국에 넘어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전범 국가이므로 일본에게는 미국이 어떠한 기술도 주지 않고 있고 미국의 노후 무기들만 비싸게 일본한테 팔아먹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이므로 최첨단 디지털 장비들을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미 AI, 퀀텀,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전방위 협력 강화 뭐 이런 뭐 기사가 났는데요. 미국은 한미 우주 협정을 통해서 달 탐사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한국한테 전수해 주었는데 이것은 중국 전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준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한국의 그 미사일 족쇄 3개가 있었는데 그 전부 다 풀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거리 제한 풀어줬고 탄두 중량 제한 풀어줬고 고체 연료 그 개발 못하게 한 거 풀어줬고 자 미국은 5세대 스텔스기 제작 기술 25가지 중에 21가지를 한국한테 이전해 주었고 그 기술로 KF-21이 나온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무기체계 대량 생산 능력에다가 미국의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미사일 기술 엔진 기술 또 이 기체 기술 항공기 기체 기술 등을 모두 넘겨주어 가지고 한국이 한국 돈으로 각종 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무기 수출해서 돈도 벌고 또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해서 중국이 파산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7일 워싱턴에서 초대형 기독교 모임이 있기 때문에 5월 14일에서 5월 15일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중하는 계획이 6월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5월 달에 가는데 4월 달에 4월 말에 지금 이 중국의 해운회사 40개를 금융제재를 때리고 정유회사를 그 중국 2위의 정유회사를 금융제재를 때려버리면은
이거 연맥이는 거죠. 가겠습니까? 그냥 뒤져라 이 새끼야 그거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5월달에 바쁘니까 6월달에 하자 했다가 6월달에 바쁘니까 7월달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한 달 한 달 늦출 때마다 중국 경제는 더 붕괴가 된다. 이란 수입 차단, 전 세계에서 수입 차단, 미국 원유 수입 불가능, 해상 봉쇄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 이제 친중 세력 싸그리 다 숙청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면은 한국 내 친중 세력들의 자금줄이 완전히 바닥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줄이 바닥 나는 것도 있지만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줄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2020년 대선 개입했던 것들 이제 뭐 선거 사범들 잡아들이고 한국에서 마약 소탕 작업을 하면서 이제 군사 전시를 선포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 뭐 싸그리 잡아들이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미국은 한국의 원전을 4천조 원치 사간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뭐 초과 변압기 등 다 25년 이상 돼가지고 싸그리 다 갈아야 되는데 이게 8,700조 원이다. 이거 두 개만 해도 한국한테 1경 이상의 돈을 준다. 한국이 또 국내 선박용 엔진 제작사들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를 수출하면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중국 조선소가 죽었을 때 중국의 선박용 엔진 수출을 중단해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그 선박용 발전기를 수출을 해요. 그걸로 지금 전기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3일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첫 수출했습니다 하고 우리도 드디어 뭐 이 가스터빈 엔진을 뭐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뭐 세계 5개밖에 없는 그 나라에 뭐 이게 올라갔습니다 했는데 6개월 만에 지금 가스터빈 105개를 수출했다는 겁니다. 6개월 전에 한 개 수출하고 지금 105개 수출했어요. 그리고 하나 임팩트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존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그대로 놔두고 다른 건 손 안 대고 가스터빈 발전기를 그거만 딱 떼가지고 수소를 태워가지고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그 수소 발전기로 교체하는 기술을 발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최초인데 아마도 전 세계 가스터빈 발전기를 수소 터빈 발전기로 교체하는 그 시장이 한 40조 된대요. 그 시장을 한국이 다 쓸어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핵잠수함 그 지금 건조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빨라지고 있고 미국이 한국한테 한국의 한수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불러가지고 미국의 센트루스 우라늄 농축 공장을 착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핵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노하우, 우라늄 농축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노하우 이런 게 한국한테 넘어온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준다는 것은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다는 것은 한국 내 친중 세력을 모두 암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미국의 서부에서 남한 북한을 통해 가지고 만주를 통해 가지고 몽골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란으로 내려오고 흑해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 미국 동부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 기업을 집어넣으면은 성경이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바이블 벨트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컨트롤, 대고구려 연방이 이제 생기는데 컨트롤 누가 한다? 한국이 한다. 그래서 통일하고 만주까지 먹고 지금 러시아가 저 힘이 빠지면은 저 동북 저기 뭡니까? 저 연해주 극동 러시아까지 한국에 붙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만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며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군사 작전을 통해서 여러 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 주는 뭐 그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지금 중국 안에서 내전이 터질 겁니다.
지금 내전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2005년도, 2007년도부터 한국이 2050년 되면 소득이 GDP가 8만 1,000불이 되고 세계 넘버 2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이재명 정권이 이제 완전히 없어요. 중국이 엄마인데 엄마가 뒤져버리면요 북한도 뒤지는 거고 이재명 정권 한국의 친중 내각제 세력 싸그리 다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약 소탕 작전을 어느 순간 하겠죠. 하면서 미군이 2024년 11월 1일 날 개정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 가지고 전시를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해 가지고 복귀시키고 이재명이 잡아가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다 싶습니다. 뭐 한 두어 달, 뭐 1, 2개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는 제가 장가를 좀 가려고 합니다.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야, 이거 뭐 장가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저희 대국방송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반중운동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구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올해는 제가 꼭 장가를 가고자 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으니까 저도 저 장가 좀 가고 제 개인적인 생활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 운영까지 끝났고 지금부터는 디크린 에너지 광고입니다. 김용식 박사님은 한약학 박사하고 한 30년 하셨는데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작년 1, 2, 3월 뭐 그때 겨울에 춥고 배고프고 돈 없고 뭐 만성 피로에 감기 몸살에 과로에 이래가 나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이 디크린 에너지를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뭐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이 디크린 에너지가 뭐냐면요 26가지 천연물질, 그러니까 한약재죠. 한약을 달여가지고 정류를 해가지고 저렇게 한약의 시꺼먼 색깔을 빼버리고 한약의 쓴맛을 빼가지고 투명한 생수처럼 마시기 좋게끔 투명하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 기술이 참 좋더라고요. 이거를 드시면 만성피로 기진맥진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게 그때 이게 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생수인가 싶어가지고 머그컵에 한 잔 풀로 따라가지고 이빨에 마셨는데 그렇게 마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드시냐면 커피잔에 있잖아요. 커피잔에 원액을 한 잔 풀로 드셔도 되고, 그 너무 많으면은 그 원액 절반 뭐 아니면 원액 3분의 1 해가지고 뜨거운 물 넣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중탕해가 드셔도 되고, 뭐 찬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저는 뭐 통상 어떻게 먹냐면 피곤할 때 커피잔에다가 원액 절반 그리고 뜨거운 물 절반 해가지고 한 잔 딱 먹고 있으면요 눈이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면서 눈이 깜빡깜빡깜빡 졸리다가 어느 순간 파워가 팍 꺼져버려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자거든.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만성 피로가 풀리고, 뭐 물론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피곤하면 혓바늘이 다 돋아요. 근데 이거 마시고 나면 혓바늘 돋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닌겔 맞으면은 배가 안 고프잖아요. 닌겔 맞으면, 포도당 맞으면은. 그것처럼 이게 26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마시면 이상하게 배고픈 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하시는 분들, 아니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요거 드시면은 기력 회복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제가 요거 먹기 전에는 1km를 못 걸어 다니는데 만성 피로, 와, 사람 우울증 걸리고요. 사람 돌아버립니다. 예. 우울증 걸리고 사람이 뭐 싫어증이야, 모든 게 싫어, 그냥 힘들어, 만사 피로, 뭐 인생이 이게 뭐 왜 이러나. 내가 이제 아스팔트 15년 하니까 우울증 오죠? 안 오겠습니까? 벌어놓은 돈 다 털어먹고 이건 나 뭐 하는 거고,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짓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깝깝하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성 피로 우울증도 오고 하는데, 이거 먹고 기력이 회복되니까 1km도 못 걷던 게 3km, 4km 걸어도 피곤한지 모르겠고, 일단은 힘이 나니까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책상에 1시간 이상은 못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1시간, 2시간씩 자야 돼,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피곤한지 모르겠더라. 하여튼 이게 참 이게 좋습니다. 자, 이게 1.2리터 한 병도 있고요, 1.8리터 한 병도 있고, 1.2리터 4병도 있고, 1.8리터 4병도 있습니다. 4병 한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 전화 05-632-2358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보고 왔다고 하시면은 1.8리터 내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는 분한테만 이맑은 오향 요거 5병 한 박스를 주십니다. 요 이맑은 오향 요 5병 요것도 엄청나게 고액인데 그 고액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넣어 주시니까 요거는 이게 뭐 오향 이것도 엄청 셉니다. 이것도 마시면 가슴이 뻥 하고 뚫립니다. 그러니까 이왕 사실 것 같으면 1.8리터 요 4병 들이 한 박스 사시고 요거 이맑은 오향 5병을 받아 가시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맑은 오향 요거 5병이 뭐 10만 원이 넘는다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분들이 잘못 들으시고 디크른 에너지가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사장님이 거짓말 하느냐 바가지 씌우냐 하고 또 이렇게 전화를 하셨던데 그게 아니고 디크른 에너지는 비쌉니다. 예. 디크른 에너지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는 77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이 비싼 거니까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게 MD 저널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MD 저널의 특집으로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소개가 됐는데 MD 저널이 뭐냐면요.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 월간지가 그 의학 전문 월간지가 MD 저널이고 여기 지필진이 현직 의사들 뭐 편집위원들이 의사들이 지필을 하고 그 편집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독자층이고 최신 의료기술 및 학술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영문 뭐 한글 영문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가들이 보는 잡지에다가 헛소리 썼다가는 개박살 나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품은 제가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혁신 해당 기사 제가 해당 기사는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한 병도 있으니까는 꼭 좀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버텨야 돼. 조금만 버티면 이제 북한까지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